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주말 여러분 많은 계획 있으시겠죠? 자,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주말이라도 어떻게 쉴까? 뭘 먹을까? 저는 늘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은요 참 아슬아슬하고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득인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녀 두 사람.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이 문재인이 그야말로 뭐 의사 이 파업에 대해서 간호사들을 이간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싸움 붙여가지고 좀 바꿔볼까 뒤집어 볼까 하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대형 사고를 쳤죠. 그러고 나서 또 이 파업이 정부하고 의사하고 말하자면 합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백기투항한 거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니까 언제 간호사들 이간질 시켰나 싶게 의사 선생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뭐 K 방역이 어떡하고 존경합니다 뭐 이러고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도대체 뇌가 있나, 그리고 생각이라는 게 있나, 그 다음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니까 서로 뭐 숨결도 알고 서로 정말 뭐 죽고 못 사는 사이겠지만은, 이 문재인이 제일 아낀다는 의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죠. 정말 청와대 대변인 할 때도 굉장히 파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대변인을 그때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민정이 나중에 이 청와대의 총력전으로 고민정이 출마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출마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 오세훈 이 후보를 쓰러뜨렸는데, 그래서 이거 정당하게 이긴 건가? 이것도 전 아직도 의문입니다.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나눠주겠다고 이인영이가 매표를 한 결과로 된 거죠. 근데 이 고민정이 문재인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 자기가 좀 쉴드를 치겠다, 말하자면 방어를 하겠다, 이런 처지에서 그 김현정 쇼 여기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이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무식한데 진짜 용감하게 세상에 나왔다. 아나운서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진짜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기생충 학자인 서민 교수가 뭐라고 했느냐, 고민정이는 국문과를 나온 게 아니라 극문과를 나왔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떠받들어주는, 오로지 문재인을 전공한 극문과를 나왔다.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고민정 씨가 정말 머리가 그나마 있다면, 그 다음에 고민정 씨가 주변에 고민정 씨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정 씨는 조용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도 도와주는 거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계인 이 배지를 중간에 박탈당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고민정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고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있을 때 고민정이 왕따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출입하는 그 뭐 새카만 후배들이긴 하지만 뭐 이럭저럭 해서 이제 기자들 자리에서 슬쩍슬쩍 물어봤어요. 그때 느낀 게, 우리는 고민정한테는 전화도 안 난다. 뭐 고민정 대변인이 전화도 잘 안 받지만은 기자들 무서워해가지고, 그렇지만은 물어도 동문서답에다가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아예 전화도 안 한다. 근데 우리들만 고민정을 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청와대에서 주사파라든가 또 나름대로 내가 모택동 어록을 줄줄줄줄 꿰고 다녔어, 내가 김일성 전집을 뭐 다 외웠어, 이런 극렬 주사파 가운데에서도 고민정이 걔는 노래 패고 걔는 패션 좌파 아니야? 걔는 뭐 그냥 이렇게 무늬만 좌파, 분위기 좌파, 뭐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 딥다 세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좋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정이 대변인을 할 때 고민정의 모든 글이라든가 이거는 그냥 읽기만 했다는 거예요. 앵무새도 아니고, 앵무새는 그래도 외워서라도 하잖아요. 근데 고민정은 청와대의 아나운서였다.
청와대의 스픽 퍼슨이 아니라 청와대의 어나운서였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재인이 간호사들을 이간질을 시켰고 그 점에 의사들이 더 분노를 해가지고 의사 파업에서 의사들이 더 주도권을 잡게 했다. 이건 정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올린 SNS를 보면은 정말 치졸하고 치사하고 쪼잔하고 종지그릇 같고 어우 창피해 이런 생각이 들게 했는데 고민정이 여기에 대해서 이 김현정 쇼에 나와서 한 말 정말 웃깁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니 직접 쓰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펼쳤어요. 자,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이가 대형 사고를 치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쓴 게 아니고 사실은 비서관이 쓴 건데 그걸 문재인 그 비서실에서 올려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다. 이런 식으로 또 이 사고 처리 수습반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예고했었죠. 아마 그 비서관이 썼다고 할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문재인이라는 사진과 이름을 바꿔서 SNS를 올리면 그건 문재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문재인이 지 계정에 함부로 비서관이 막 그 업로드를 시킵니까? 마구마구 써가지고. 그럼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비서관은 문재인의 계정을 해킹해갖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선수는 비서관이 상황이시구만. 문재인보다도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껏 올리고 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이 비겁하다는 겁니다. 진짜 웃겨요. 어린애들도 이렇게 엄마 치마 꼬리 잡고 치마폭에 숨지는 않습니다. 비겁한 거죠. 두 번째, 이 고민정의를 비롯해 갖고 문재인의 주변에는 다 삼류들만 있다는 거. 문재인을 좀 방어를 하고 변명을 하고 두둔하고 싶으면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민정이 뭐라고 했느냐,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SNS를 본인이 다 쓰시고 업로드만 보좌관이 한다, 비서진이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거기서부터 제가 참 웃기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다 쓰는데 왜 업로드를 비서관이 합니까? 여러분, 업로드 시키는 거 꾹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에휴 다 써주고 뭐 한번 뭐 줄 긋고 보기나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업로드는 못하고 쓰기만 잘하는 문재인인데 고민정이 나와서는 문재인이 쓴 게 아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냥 내용을 봐야지 왜 그걸 문재인이 썼냐 말았냐 뭐 이런 거를 갖고 얘기하냐, 이런 그 되지도 않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글이 어디가 간호사하고 의사를 이간질 시키는 거냐, 간호사에 대해서 기운내라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는 의료인의 날에 2020년 4월 7일에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삼류도 아니고 이거는 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비욘드 류라는, 비욘드 클래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고민정은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난독증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해독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하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대통령 숨결을 안다고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대망신을 당한 거죠. 문재인만 개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고민정이도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이러면서 주절주절이 얘기한 게 그 앵커멘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앵커멘트는 나도 해보고 김현정 씨도 해봤지만은 현장에서 기자가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걸 그대로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앵커멘트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프닝 멘트 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김현정이가 떨떠름한 얼굴로 저는 앵커멘트 제가 다 쓰는데요,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뭐냐, 고민정이 너 아나운서, 그것도 그렇게 팔리지 않았던 아나운서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그게 이제 김현정으로서는 네가 어찌 감히 나하고 급을 다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들 안에 이 자중 질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놀란 것은 이거예요. 지금 김현정이 이렇게 물었어요. 너 2018년에 모든 거는 문재인이 SNS는 직접 쓴다고 너 그러지 않았어?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 좀 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고민정이 뭐라고 했느냐. 아, 뭐 SNS 그거는 뭐 사실인데 지금은 자기가 청와대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리고 진짜 그게 궁금하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야지 왜 나를 불렀냐 이러면서 생떼를 어거지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청와대의 수준, 고민정의 수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왜 중요하냐고, 글을 어떻게 쓰느냐, 누가 쓰느냐, 내용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그 SNS에 파급이 있는 거죠. 아무 개가 썼으면 그 파급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 트윗과 또 그 페북에 올라간 겁니다. 아니, 누가 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최순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연설문을 고쳐줬다. 그걸 갖고 왜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까? 그 문제가 됐던 건 뭐냐? 즉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가 기밀에 관한 중요한, 말하자면 연설문에 접촉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말을 바꿔서 누가 썼고 누가 이렇게 손보고 이거 아무 문제 안 된다 하면은 자기네들이 촛불을 들고 뭐 탄핵을 외치고 자가당착인 거죠. 저는 최순실이 뭐 연설문에 손을 댔다 이게 잘했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금 고민정이나 문재인이나 이 좌파들이 하는 현실, 이 좌파들의 말하자면 억지, 이 좌파들의 무지함이 소름 끼치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능은 죄입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가장 큰 죄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렴치함이 가장 큰 죄입니다.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과 또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일요일에도 여러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에는요, 조국 흑서를 쓴 사람들이 제발 좀 토론을 하자 하는데 조국 백서를 쓴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쟤네들은 도망가지? 그 문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